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30대 싱글 여자입니다. 저는 2년 전 결혼한 지 채 2년도 안 되어 시어머니와 시누에 거저 먹으려는 쉼법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한 편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30 넘어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30 넘기기 싫어서 딱 28 되던 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30살 되던 해에 이혼했어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은 있지만 워낙 첫 결혼에 대여서 그런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있네요. 아직 만난 지 몇 개월 안 되기도 했고 예전 남편보다야 훨씬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지만 아직까지는 혼자가 좋습니다. 가끔은 친정엄마가 저 이혼한 게 그렇게나 속상하신지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결정한 거니까 엄마는 당연히 우리 딸을 믿고 존중해. 근데 너는 박서방이 네 편을 들어줄 때 그냥 시가 식구들이랑 안 보고 살 생각은 안 해본 거니? 이혼한 거 후회 안 한다고 해도 아직은 여자가 손해인 경우가 많으니까. 엄마는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해서 그래. 엄마는 박서방이 내 편을 진심으로 들어준 거라고 생각해? 혹시 남편이 그 집 식구들하고 이미 짝짝꿍 다 해놓고 내 앞에서 아닌 척했다는 생각은 안 해? 어머머,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모르는 일이 또 있는 거야? 엄마가 알면 아마 박서방 머리털 남아나지 않았을걸? 지나간 일이니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엄마, 나 절대 홧김에 이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지 말고 나 이혼하고 100번 잘했다고 해줘. 사실 자식 된 입장에서 이혼한다는 건 부모 가슴에 못 박히는 일이 맞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아이 낳고 남들처럼 사는 게 부모에게 효도일 겁니다. 하지만 이 생이 뭐 계획대로 꼭 흘러가는 법은 아니니까요. 이혼할 때 부모님께는 시댁의 황당한 요구 때문이라고만 했지 부부 사이 사정을 부모님에게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오늘 우리 엄마에게 말씀드린다는 생각으로 구독자님들에게 저의 이혼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친정은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자식이 하고 싶은 걸 대부분 지원해 주실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습니다. 저는 형제자매 없는 외동인데다 부모님에게 귀여움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컸어요. 공부도 곧잘 했고 대학 졸업 후 2년간 회사 다니다가 뜻이 있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업 시작하기 전 회사 다닐 때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이에요. 동료 결혼식 갔다가 저를 본 남편이 지인에게 저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때는 제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던 무렵이었는데 남편과 만나고 사귀는 동안 퇴사하고 제 사업을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결혼 생각은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버는 건 물론이고 월급쟁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하자고 졸랐지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이제 막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결혼이 걸림돌이 될까 봐서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해서 제 일상이나 삶이 예전과 달라질 이유는 없을 거라면서 둘이 같이 살면 훨씬 좋을 거라고 저를 꼬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서서히 세뇌를 당했는지 결혼해도 내가 누려오던 삶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눈에 뭐가 씌어서 결혼했다는 말이 딱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시댁과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양가 집안은 각자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할 만큼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직장 든든했고요. 시댁에서는 저를 처음에 보시고 그럭저럭 곱게 자란 것 같다며 반대 같은 건 없으셨습니다. 자영업 한다니까 오히려 좋아하시면서 대놓고 얼마 버냐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과정에서 소소하게 의견 충돌은 있긴 했어요.
아들 가진 집에서는 을에 부리는 부심이라길래 가끔 속 뒤집히는 일이 있긴 했지만 잘 조율하면서 결혼까지 꼴인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처음 봤을 때 첫 느낌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만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직감하긴 했었어요. 시누이는 제 또래라 그런지 제가 입고 있는 옷이며 들고 있는 가방 등등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훑어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우리 친정 식구들을 호구조사하듯이 꼬치꼬치 캐물으셨는데 저는 살짝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도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들어서 친정이 그럭저럭 산다는 건 아시는 듯 했습니다. 물론 아주 자세히는 아니었지만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만 너희 친정이 살 만큼 산다니까 내가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집만큼은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줘서 마음이 쓰이는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반반 결혼이니 둘이 잘 재산 불리고 살면 나는 더 바랄 것 없어. 네, 어머니. 부모님이 저 외동이라고 시집 보내면서 마음을 많이 써주려고 하세요. 요즘 젊은 나이에 집 사놓은 남자들 드물어요. 저희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니. 처음에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도 마음이 좋은 분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완전 저만의 착각이었지만요. 어쨌든 시댁도 수도권에 자가주택 있으시고 먹고 살 걱정하는 집은 아니었어요. 제가 첫 만남에 우리 집 잘 산다는 자랑을 할 수는 없으니 최대한 담백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만의 느낌이기는 합니다만 시어머니는 저희 집이 잘 산다는 걸 확인한다기보다는 뭔가 우리보다 너네가 잘 사나 못 사나 저울질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희 동네가 요즘에 천철 들어간다고 들썩거리는 동네라며? 집값 많이 올랐던데 너희 집도 많이 올랐겠다. 이 동네보다 1, 2억은 더 비싸지? 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사 갈 생각은 안 하시는 분들이라 집값에는 크게 관심 없으세요. 집값에 관심이 없다니? 네 부모님 속을 몰라서 그런 거지. 아무리 깔고 앉아있는 집이라도 집값 오르는 거 관심 없는 사람 없는 법이야. 아유, 나도 예전에 그 동네 아파트를 하나 사놨어야 하는 건데 판단하면 잘못했다고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예비 씨가 식구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는 대화로 좀 웃기지 않나요? 어머니 말씀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어머니가 욕심도 좀 많으시고 입속도 밝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저희 집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집이었다면 과연 결혼을 허락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상견례 때도 시아버지가 말수가 없이 가만히 있으셨던 반면 시어머니는 집안을 은근히 과시했고 우리 친정보다 대단한 집안이니 며느리가 시집 오면 시댁에 잘해야 할 거라는 뉘앙스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되게 웃긴 건 우리 엄마 아빠는 격식 차린다고 좋은 옷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셨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온갖 브랜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나타나셨길래 속으로 뜨악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정도로 과시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바보도 아니고 시어머니 속을 모르실 리 없었죠. 저에게 시어머니 보통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며 걱정을 하신 게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결혼할 때 요즘에야 반반 결혼이 대세지만 그 당시는 남자가 조금 더 많이 해오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우리 부부는 굳이 계산하자면 여유가 많았던 제가 돈을 더 보태서 처음부터 집을 사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계산적으로 네 돈 내 돈 따지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부부가 되면 모든 걸 같이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한 번도 돈 많이 보탠 유세를 부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많은 게 이전과 다르더라고요.
일단 그전에는 저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됐었는데 시댁이라는 존재가 생기니 뭘 하더라도 딱 2배가 신경 쓰이기도 했고 남편과도 종종 부딪히는 바람에 마음이 힘든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겠다며 공주로 모시겠다던 남편과도 어쩔 수 없이 살아온 생활 방식의 차이로 다투게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생활 방식은 살면서 맞춰가면 되는 부분이니 이혼을 고려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가장 어려운 건 새로운 가족과 융화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아니었으면 남남으로 살았을 사람들과 가족으로 지내는 일이 저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리고 서툴렀던 저는 시댁에는 무조건 잘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어서 나름 잘한다고 했습니다. 때 되면 선물이나 용돈 챙겨드리는 건 기본이었고 간혹 시어머니 시누에게 호텔 숙박권 드리면서 호캉스도 보내드렸어요. 시누 결혼하기 전에 엄마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들라는 좋은 마음으로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맞는 게요. 대놓고 저에게 바라는 게 참 많으시더라고요. 돈도 많이 버는데 이거 하나 못 해주냐 이런 식이셨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돈 쉽게 버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버는 돈은 우습게 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 명절이며 시부모님 생신 때 며느리가 힘든 거야 비교적 흔한 얘기니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족이 되었다는 구실로 종종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저 같은 요구를 받은 사람은 주변에 없더라고요. 시누이 생일 기념으로 시댁 식구들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랑 시누가 남편 빼고 여자들끼리 밥이나 먹자고 하길래 갔더니만 시누이가 저에게 망설이지도 않고 당당하게 이러더군요. 새언니, 결혼한 첫 해에는 시가 식구들 생일을 며느리가 잘 챙겨야 하는 거래요. 근데 마침 딱 내 생일이 바로 다음 달이잖아요. 저는 다른 건 됐고 엄마랑 제주도나 다녀오고 싶어요. 언니 생각은 어때요? 저는 시누이가 하는 말이 저에게 여행 보내달라는 말이라는 걸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어머 아가씨, 좋은 생각이네요. 아가씨, 요즘 제주도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좋은 호텔에서 식사도 하시고 쉬다 오세요. 제가 일정을 대충 짰는데 숙소 후보 언니한테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빈 날짜 있는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언니. 아참, 여행 경비는 제 계좌로 붙여주시면 돼요. 네? 호텔이요? 어머, 아가씨,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지금 여행 경비를 대달라는 말씀이세요? 아가씨 생일 선물로요? 제가 황당해서 되물었더니만 시누이가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누구더러 보내달라는 거겠어요. 우리 오빠는 월급쟁이에다가 매달 언니한테 생활비도 준다면서요? 그럼 언니가 경제권 쥐고 있는 건데 당연히 언니한테 말해야죠. 암튼 빨리 예약해야 하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해주세요, 언니. 이미 엄마도 다 알고 계시는데. 설마 싫다고 하실 거 아니죠? 신우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순간 하얘지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황당하면 말문이 막힌다는데 실제로 경험해보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아가씨, 부모님 생신도 아니고 무슨 아가씨 생일에 여행을 보내달라 그러세요. 저 생각지도 못한 거라 당황했어요. 혹시 이거 저한테 말하기 전에 오빠랑은 얘기한 건가요? 오빠는 당연히 그러라고 하겠죠. 저는 언니 생각해서 먼저 말한 건데 뭐 문제 있어요? 정말 해맑은 표정의 시누이는
문제가 뭔지를 정말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일단 대답을 미루고 남편과 상의하겠다고 했는데요. 더 황당한 건 저의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아, 내 동생 생일? 아마 어버이날하고 날짜가 비슷하니까 내 동생이 그런 생각을 했나 보네. 기특하다, 내 동생.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갈 생각을 다 하고. 우리가 모시고 가야 하는 건데 말이야. 어쨌든 당신이 보내주기로 한 거지? 뭘 망설여? 뭐? 나는 황당해서 당신한테 얘기한 건데 당신 반응이 더 웃긴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 어버이날이랑 날짜 비슷하다고 여행 보내달라는 거면 어버이날은 따로 안 챙겨도 되는 거지 그럼? 알았어. 그럼 보내드리는 걸로 하지 뭐. 내가 살다 시누이 생신기념 여행을 며느리가 챙겨야 한다는 건 처음 듣는다. 아이, 당신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보내줘. 당신 돈도 많이 벌면서 고작 여행비 100만 원 돈이 아까워? 다 베풀어 놓으면 당신한테 돌아온다니까? 대체 뭐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건지 모르겠다. 당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혹시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라도 있었어 봐. 당신 같으면 내 동생이 여행 보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 내가 돈 다 대주마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머쓱한 표정으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결국 남편 돈으로 신우와 시어머니 여행을 보내주기로 했지만 어쨌든 신우가 우리 부부 덕보며 호사를 누린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우습게 아는 듯해서 기분도 나빴고요. 자꾸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강도가 세진 건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시댁에서는 우리 친정이 시댁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재력이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시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워낙 겉으로만 봐서는 검소하시니 사돈 앞에서 잘난 척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집 며느리 되고 나서 우리 친정이 생각보다 잘 산다는 걸 점차 아시고는 놀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월세가 아니라 제 소유라는 걸 아시고 나서였습니다. 너 가게는 월세가 얼마나 하니? 이 근처 상가들 다 신축에다 입지도 좋아서 너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거나 있겠어? 차라리 집에서 우리 아들 내조나 하고 월급 나오는 직장을 다시 잡지 그러냐? 여자가 혼자 장사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해봤자 가진 사람 배만 불리는 일이다. 안 그래? 어머니, 그런 걱정은 마세요. 이 상가 제가 퇴직금 보태서 산 제 소유예요. 월세 나가는 걱정은 없어요. 관리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예전 회사 다닐 때보다야 수입은 훨씬 낫죠. 뭐? 이 상가가 네 거였니? 그랬구나. 나는 몰랐다. 그럼 월세 안 내니 마음 편하고 좋겠네? 근데 월급보다 수입이 좋은 거면 한 얼마 정도나 수입이 남는 거냐? 너 보니까 우리 수민이 말이다. 저렇게 쥐꼬리 많은 월급 받고 2시간 거리 회사 다닐 게 아니라 이런 가게 하나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제가 순수익을 말씀드렸더니만 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머머, 그렇게나 돈이 많이 남아? 너 하는 거 보면 많이 힘든 것 같지도 않구먼. 우리 수민이도 조금만 배우면 가게 내서 할만하겠는데? 어머니도 참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디 있어요. 쉬워 보이고 우아해 보여도 다 힘든 점이 있죠. 저도 시행착오 많았고요. 노하우 익히려면 경험도 있어야 하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봤자 여자가 하는 일 아니냐. 우리 다리 하면 너보다도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예, 말 나온 김에 말이다. 우리 수민이한테 네 노하우인지 뭔지 좀 전수해 줄 생각 없을까? 가족끼리 같이 사업하면 갑부된다더라. 혹시 알아? 우리 딸이 너보다 잘해서 번창시킬지. 글쎄요, 어머니.
정 장사를 시키고 싶으시면 어디 작게 가게 하나 내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긴 하죠. 그러니까 그걸 네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 넌 어찌 생각하냐? 우리 수민이랑 같이 사업해보는 거 말이야. 저는 어머니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희망사항일 뿐이지 제가 굳이 한다 안 한다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수입 소품샵이랑 리빙용품 편집샵을 하면서 옆 공간에는 자그마하게 카페도 병행하고 있어요. 온라인몰도 운영하고요. 어머니 눈에는 제가 우아하게 동계산이나 하는 줄 아시겠지만 수입해서 물건 팔고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제가 개고생해가며 한 해 한 해 발전시켰고 매출도 잘 나오게 만든 건데 어머니는 거저 장사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을 합니다.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월급도 200만 원 남짓의 적은 돈이라 들었고요. 그러니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시누이를 저랑 엮어서 덕을 보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누이와 뭘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가르쳐 보겠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그동안 제가 봐온 시누이는 일단 성실하지가 않았고 야무진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자영업자로서는 글러먹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고로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번만 더 저런 소리 하시면 그때는 완곡하게가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당히를 모르는 시어머니와 시누의 욕심이 기어이 화를 부른 사건이 터진 게 2년 전 여름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친정 부모님이 큰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 사는 동네 집값이 많이 오른 거야 시어머니도 질투하시던 일이긴 했지만 친정아빠 오랜 수건 사업이셨던 5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하셨거든요. 물론 대출 없이 온전히 자기 돈으로만 매입하신 건 아니에요. 처음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한동안은 친정 돈줄이 말라 형편이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주변 입지가 좋아지면서 월세 수익이 좋아져 점점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던 건 아빠가 상가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 즈음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망하던 시기였고 기존 상가 건물주가 자기도 사정이 어려우니 건물 월세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나가버리고 많이 기존 건물주는 더 버틸 여력이 없었던 거고요. 그걸 기회 삼아 아빠가 상가를 매입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운때가 맞은 건지 아빠가 상가 등기를 마치자마자 소문만 무성하던 도시철도가 들어오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형 브랜드 아파트 준공이 맞물리면서 아빠가 매입한 상가는 그 동네에서 가장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과감하게 월세를 예전 건물주보다 비싸게 책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내놓으셨죠. 그랬더니 공실은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공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나중에는 대출 내고도 수익이 남을 만큼 월세 수익이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상가건물 매입하셨다는 건 남편의 입을 통해 시댁으로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더라고요.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보자는 말을 하시더니만 저에게 건물이 얼마인지 아빠가 대출을 얼마를 끼셨는지 아주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말로는 축하드린다고 전화를 하면서도 은근히 배 아파한다는 건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마냥 곱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님들은 좋겠다. 노후 걱정 없이 돈만 펑펑 쓰시겠구나. 아니지. 대출이 수억이니 마냥 좋지만도 않은 건가? 아무튼 건물주 딸이니 나중에는 네가 전부 감당할 몫이겠구나. 그때까지는 건물 대출은 다 정리되면 좋겠다.
예. 아무튼 건물주 되신 거 축하한다고 전해드려라.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저 물려받기 전까지 대출도 좀 다 갚아주시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받아치자 어머니는 제 말에 뼈가 있다는 걸 아셨는지 대놓고 저에게 눈을 흘기시더군요.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이 얼마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돌아가며 전화를 받고 한동안 시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 인간이 이상한 건 제가 무슨 일인지 물으면 별일 아니라며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저도 사람 상대하는 일은 하는데 눈치가 없겠습니까? 분명 다들 나 모르게 작당모의를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꿍꿍이인지를 눈치챘습니다. 아예 대놓고 시어머니는 자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셨거든요. 꼭 꿍꿍이가 있을 때는 남편이랑 말고 나만 시댁에 오라고 하시는 분이라 저만 오라고 할 때부터 느낌이 이상하긴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신우랑 시어머니 두 사람이 계속 눈짓을 주고받더군요. 답답했던 제가 참다 못해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식사만 하자고 부르신 거 아니죠? 혹시 저한테 뭐 할 얘기 있으세요? 얘는 눈치 하나는 빠르구나. 그래, 너한테 할 말 있어서 불렀어.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도 시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나 친정아빠 상가 건물 말이에요. 모퉁이 1층에 공실이 딱 하나 남았다면서요? 네, 그런데요? 갑자기 우리 아빠 상가는 왜 물어보시는 건지.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바통을 이어받더니만 이러시는 겁니다. 왜 물어보긴?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 물어보는 거지. 너네 친정아버지 상가 1층 공실 난 게 아무래도 우리 자리 같다 싶어서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수민이가 회사가 멀어서 출퇴근이 너무 힘드니 그만둘까 고민 중이었거든. 너 알다시피 수민이가 평소에 커피도 좋아하고 카페 하나 차리는 게 소원이었잖니. 근데 마침 네 친정아빠가 상가를 떡하니 매입하신 거 보고 기회다 싶더구나. 어머니 말을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우리 아빠 건물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우리 아빠 건물 1층에서 아가씨랑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뭘 그리 돌려 말씀하세요. 그럼 대충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모퉁이 1층이라 월세가 비싸서 아직 공실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마련하신 거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가게 내신다면 아빠에게 말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금 싸게 내드리도록 부탁해 볼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러시더군요. 뭐? 월세? 보증금이라니? 예, 내가 네 시어머니야. 네 친정아빠 건물에 카페 차리겠다는데 인테리어 해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월세니 보증금을 말해? 당연히 우리는 무상으로 빌려줘야지. 돈 내고 할 거면 내가 너를 왜 부르니? 부동산 가서 딴 데 알아보지. 그래요, 언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제 귀여운 퇴직금으로는 인테리어 하는 것도 모자랄 지경인데 무슨 월세를 달래. 두 사람은 저에게 황당하다는 듯 말했지만 정작 제일 황당한 건 저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불러서 우리 아빠 상가 건물에 공짜로 가게를 차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당연히 월세 내고 가게 차리신다는 줄 알았지 공짜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저희 아빠가 자선사업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 좋은 자리를 공짜로 어떻게 내드려요? 죄송한데 저 그런 부탁은 아무리 아빠래도 못해요.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한번 떠보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제 거절로 물러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니었죠. 예, 너 생각해본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하니? 너희 아빠한테 한번 말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 우리가 장사 잘하면 건물 가치도 올라가고 너희 친정아빠한테도 좋은 일이야. 사돈은 가족 아니냐? 가족한테 그 정도도 못 베푸시는 양반 아니잖아. 네 친정은 잘 살지만 우리는 너희 집에 비하면 한참 못 사는 집이나 다름없어. 긴 말 안 한다. 우리 집 도와준다 생각하고 네 친정 아빠한테 그 상가 내달라고 말씀드려.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면 언니도 우리 집 잘 되는 게 더 좋은 일 아니에요? 저는 언니가 당연히 괜찮다고 할 줄 알았는데 조금 서운하네요. 두 사람은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야말로 가족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아가씨,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막말로 어머니랑 아가씨가 제 혈육은 아니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월세 깎아달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공짜로 들어가겠다니요. 인테리어는 당연히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인테리어 해줄 거 아니면 공짜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저는 화를 가라앉히고 그 상황에서도 예의 바르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더러 말이 안 통한다며 가슴을 치시더니만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퇴근하는 중이면 본가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 남편까지 같은 편을 먹고 저에게 조를 작정이신가 보다 싶었어요. 남편이 와서 같이 조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가 그 상가 주인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싫다고 하면 그만인 일인데요. 당연히 허락도 안 하실 일이고요. 아무튼 저는 시모와 신우에게 남편이 시댁에 도착할 때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화가 나셨나 봅니다. 도대체 누가 더 화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마침 남편이 도착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게 그렇게나 우습니? 뭔 고집이 이렇게 황소고집이야? 어머니가 언성을 높일 때 막 시댁에 도착한 남편이 일단 어머니와 저 사이를 막아서더라고요. 어머니, 아이고 참, 대체 무슨 일인데 집사람을 불러서 이 난리를 피우시는 거예요. 그만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무슨 일이긴? 지난번에 너한테 얘기했었잖아. 너는 마누라 눈치 보기 바빠서 아예 말 한마디도 못 꺼냈더라? 네 마누라는 왜 저리 황소고집인 거야? 평소 너랑 시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러겠니? 응? 카페 좀 차리겠다는데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 어머니도 참 그때 하신 말 정말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공짜로 상가를 내달라 그러세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듣자 하니 남편에게는 이미 시어머니가 말을 꺼낸 듯 보였습니다. 아무튼 수민이 너도 이제 그만해. 공짜로 가게 얻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돈을 가져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저는 그나마 남편이 내 편이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상황을 정리하고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나가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끝까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이번 주까지 생각해봐. 너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로 지내려면 뭐가 현명한 일인지 잘 판단해야 할 거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만 조금 전 내 편을 들던 것과는 달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사실 우리 엄마랑 수민이 하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도 사돈 좋다는 게 뭐야. 우리 엄마 말대로 무상히 힘들면 기간을 두고 그동안만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 월세로 돌리는 방법도 있잖아. 여보, 나도 잘 사는 처가덕 좀 보자. 일단 당신이 화난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얘기하는 거니 진지하게 고민 좀 해줘. 뭐?
당신도 똑같구나. 가재는 개 편이라더니 내 편 들어준 건 그냥 상황 모면용이었니? 정말 당신네 집은 왜 다들 거지근성이 있는 거야? 그냥 나랑 이혼하고 혼자 살래?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정신 차리지. 한 번만 더 나한테 상가 공짜로 빌려달라고 하면 그날로 이혼이야? 아유, 알았어. 일단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릴게. 화가 난 저는 한 번만 더 이런 요구를 한다면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놀랐는지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시누이와 감정이 상한 채 저는 시댁과 절연까지 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겨우 이틀 지난 주말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셨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상가 계약서를 빈 양식으로 들고 오셔서는 세수도 못한 저를 자리에 앉게 하시더니만 대뜸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마냥 공짜로 하겠다는 게 아니야. 이거 봐라. 처음 3년간만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 시세 30%까지는 월세를 내겠다 이 말이야. 나는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오늘 네 친정아버지 같이 만나러 가서 얘기할 테니까 얼른 전화 넣어봐. 가서 이 계약서를 당장 써야 내 마음이 놓일 것 같다. 도둑놈 심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순 날강도 같은 짓 아닌가요? 막무가내인 시모를 보면서 든 생각은 내가 이 집안 며느리로 있는 한 이 일로 계속 시달릴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분명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어머니? 그 상가 주변 월세가 한 달에 얼만 줄 아세요? 그 가게 절반 되는 평수가 200만 원이 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 완전 도둑놈 심보라고요. 뭐야? 도둑놈? 너 지금 시어미더러 도둑놈이라고 했니? 너 친정 좀 잘 산다고 감히 시어미의 말을 안 들어? 너 내가 잘 사는 집 며느리라고 그동안 일 한 번 안 시키고 봐줬더니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이제부터 나한테 호되게 시집살이 한번 당해보고 싶니? 오냐,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저는 악다구니 쓰는 시어머니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하는데 며느리에게 하는 짓이 저렇게 유치할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글쎄요. 시집살이도 며느리가 있어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 이겨봤자 뭐 하겠어요. 저는 어머니 이길 생각 없어요. 그냥 저 오늘 이후로는 이 집안 며느리 안 하고 싶으니까 그만두시죠.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하면 끝인데 제가 뭐하러 골치 아프게 어머니랑 이런 쓸데없는 실랑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그냥. 저 이혼할 테니까요. 뭐야? 인연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혼?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어. 감히 이혼이라니 누구 맘대로. 시어머니는 본인도 화가 나시는지 제 머리채를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막아섰고 시어머니는 힘으로 남편을 밀쳤습니다. 남편은 버둥거리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다가 결국 어머니 멱살을 잡고 겨우 저에게서 멀찍이 떼어냈어요. 엄마 그만요. 아들 이혼하는 걸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혼한다잖아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라니까 왜 그리들 성질이 급하냐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남편이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치시더니만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야 이놈아! 그럼 네가 진작에 마누라를 구워 삶아놨어야지. 그러다 상가 임대 나가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빨리 결정을 해야 수민이도 수입이 생기지. 지금 진작에 회사 그만두고 손가락 빨고 있는 거 몰라? 그러니까 왜 벌써 회사를 관둬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냐고요. 아무튼 그만 얘기하세요. 일을 전부 망친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요. 저는 남편과 어머니 대화를 들으면서 기분이 더 불쾌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어머니와 신우와 우리 아빠 상가에서 어떻게든 장사를 해보겠다고 의논을 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제 편을 드는 척하며 비위를 맞춰주다가 구슬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성질 급하게 밀어붙이니 이를 그르쳤다며 화를 내는 남편을 보고 정이 떨어진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이용해 자기 식구들 배불리려 하는 거 보니 그동안의 정이고 뭐고 다 싫더라고요. 이거 완전 나만 바보였네. 그래도 당신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었어. 소름 돋네 정말. 어머니 부축인 거 설마 당신이니? 아, 우리 아빠 건물이니까 언젠가는 내 재산 될 거고 설마 당신도 지분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다 상황 돌아가는 거 난처하게 생겨서 쏙 빠져나오려고 내 편 들어준 거네? 저 혼자 추리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이 딱 그래 보였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난처해 하면서 이혼은 못한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다들 우리 아빠 친정에서 떡고물이나 받아먹으려는 한 통속, 한패였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당신 인생에 건물주 될 일은 없어. 그리고 어머니도 카페 사장 될 일은 없을 거예요. 정 이루고 싶으면 노력을 하세요. 남의 거 거저먹을 생각하지 말고요. 가만히나 있었으면 내 덕에 편안히는 살았을 텐데 복을 차버리는 집안인데 어쩌겠어요. 스스로 탓하셔야겠네요.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당장 나가주시죠. 그날 저는 남편에게 홧김이 하는 이혼 얘기가 아님을 전달했고 소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저에게 꼬장을 부리시며 무서울 거 없다는 태도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어머니 태도가 고맙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를 사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 놈은 어머니 등살에 일단 본가에 가긴 했지만 그날 이후 계속 전화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모든 상황을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친정에 찾아왔지만 아빠에게 호되게 혼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나도 더 말씨름하기 싫고 이혼하겠다는 마음 변함없어. 그러니까 법으로 결정 보자. 당신은 협의 이혼 안 해줄 거잖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집 찾아오면 당신한테 불리한 증거만 쌓이는 거 알지? 그만 귀찮게 해. 여보,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 당신 편하게 하려고 내가 박쥐노릇 한 거라고. 그러면서도 저에게 자기 엄마와 동생을 이해하라는 말을 보내는데 더 화가 치밀더라고요.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유리한 증거는 친정 부모님 핸드폰에도 있었습니다. 미련한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문자질을 엄청 했더라고요. 카페를 하겠다며 무상임대를 요구하는 문자를 몇십 건을 보냈는데 변호사가 승소하기 유리한 증거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심지어 아빠에게 씨알도 안 먹히자 온갖 욕설까지 보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바닥까지 보여주는 인간들과의 인연은 저의 이혼으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집안 싸움이 시끄럽기도 하고 더 이상 전 남편의 밑바닥을 보기 싫어서 변호사에게 다 일임하고 결국 제가 승소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탓에 위자료 2천만 원과 그동안 제가 시댁에 드린 돈, 여행비, 선물값 등등을 반환받았네요. 물론 한 번에 주지 않아서 제가 법적인 조치를 하긴 했지만요. 정말 거지근성에 도둑놈 심보인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보니 앞으로 남은 저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남편은 거의 쫓겨나다 싶은 이혼을 했고 저는 사업을 해서 수입도 많은 데다 집도 있으니 경제적으로 힘든 건 없습니다. 이혼 전에는 미친 시모가 분에 겨워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질에 문자질을 했지만 다행히 이혼하고 나서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 어찌 사는지 소식도 못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당분간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하시지만 저는 제 사업이 재미있어서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니 아니다 싶으면 빨리 탈출해서 자신의 인생을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